네, 오늘은 이제 뛰어다니는 주식시장님께서 문의를 주신 첨보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1만 8천 원의 비중이 98%입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자, 사실 앞서서 이제 박준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이제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떤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정권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증시에서 핫한 이슈는 결국엔 대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저금리 기조 현상이 퍼진 상태에서 유동은 유동대로 끌어나오지만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해서 증시는 초점을 맞춰갈 것인가, 그리고 이 초점에 맞춰진 증시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장세가 또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대선에서의 움직임들에 따라서 주가나 증시는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IB나 아니면 CB들의 대표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과연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또 국내에서는 테슬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 배터리 데이에 대한 이슈들도 크기 때문에 한번 차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차트가 실제 참고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주가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달랐다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 이전부터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늘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저거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첨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이만큼의 가치를 받을 만한 주가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뛰어다니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지금 거의 12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때부터 나오고 있는 이슈가 결국에는 테슬라에서부터의 어떤 전기차 이슈들, 실적 나오고 난 이후의 동향들, 마찬가지로 프리미엄들 이미 반영됐고 최대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반영됐다고 해서 끝날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의미냐? 지금 가장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강세가 나오는 이유, 바로 다음 22일 날 다음 달 22일에 개최가 되는 배터리 데이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어디까지나 16만 원 선, 그러니까 17만 원 선 턱 밑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드린다면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은 조금 둔해지더라도 상승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저는 올 한 해 전말 첨보가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20만 원도 돌파 가능할 수 있겠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슈팅을 한다?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근거는 결국에는 테슬라의 모멘텀입니다. 즉 모멘텀 꺼지는 순간에 빠졌을 때는 2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10만 원 선으로 다시 추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높지만 여전히 IT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회복이 둔화된다.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서 저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나중에는 디플레이션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의 기대감들보다는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12만 원, 그리고 비중이 9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런 비중들 과연 수급까지도 조금 연계를 해서 봤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이미 지금 부담을 좀 느낀 개인들은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뛰어다니는 주식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어떤 강한 이를 악물고 한번 올라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서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랍니다. 근데 이 뉴스가 정확히 팔아야 되는 시점이 나왔을 때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뉴스는 바로 배터리 데이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데이가 시작됐을 때 그날에서야 매도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누적된 매도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들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요. 일단은 저는 당분
당분간은 홀드입니다. 홀드 전략을 조금 취하시다가 9월 중순 그러니까 15일 이후부터는 조금 매도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98% 비중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거 배터리 정말 첨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단일 종목에 대해서 이런 비중을 높이신 거는 그만큼 강한 확신감도 있지만 리스크가 커집니다. 아마 박준혜 고객님도 그렇고 박동기 전문가님도 그렇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드렸었는데요. 특히 주식이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는 올랐을 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떨어진다라면 내가 언제 더 매수를 할까를 기다리지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특히 충분하게 고점 이상을 돌파했을 때는 과연 이 자신감이 꺼질 때가 언제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만큼은 조금 당분간은 유지. 하지만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기회들을 늘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 시점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의 개념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표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요약 정리를 드리겠습니다.